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취업 그리고 요즘에는 면접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같이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저는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지 벌써 하반기 공채 준비한 지요.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반기 공채 처음에 하반기 공채 전략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소서 그리고 오늘의 면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본격적인 면접의 시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신 거 이제 입으로 내뱉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기출문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처음 면접을 준비한다. 그럴 때는 바로 기출문제를 접하는 것보다는요. 저와 같이 이렇게 공채, 전략, 그중에서 특히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먼저 거시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각 기출문제를 보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면접 관련 문의를 종종 주고 계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답글 질문거리들도 대답해주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면접 전략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왜 선생님 가장 중요한 대기업은 안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요. 물론 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는 2번째 시간, 인사 전문가가 들려주는 면접 전략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기업 봤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봤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곳을 봤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면접 전략, 그다음에 중견기업, 아마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같은 취준생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중견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또 과연 다른가 그러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역시 첫 번째 현직자가 인터뷰하는 형식을 빌려서 제가 강의 자료를 좀 구성을 했고요. 과연 그들은 지금의 채용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 감각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실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거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 컨설팅하고 특강하면서 느꼈던 점들, 사실적인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기업 면접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 대기업인가 봤더니 LG 디스플레이 들어갔죠.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가기 힘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공계 분들도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HR 박성일 과장님께서 직무 관련 서적을 읽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주셨네요. 자, 최근 대기업 채용 동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NC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NCS는 뭔데? 이건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NCS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식, 기술, 소양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고 했는데요. NCS는 보통 학생들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만 사용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실제 제가 만나본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고요. 거의 회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 NCS가 뭔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NCS는 그냥 직무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NCS는 인적성의 NCS죠. 그렇죠? 사실 NCS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기 시험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정의인데 우리 취준생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NCS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의 좀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도 이제 NCS 위주, 즉 직무 중심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 역량과 무관한 봉사활동, 해외 경험 등의 입력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기아자동차 하반기 채용 공고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아자동차를 보니까 3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무엇을 지원할까 봤더니 경영지원 쪽, 저는 경영지원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지속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지원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기아자동차는 여러분들 다 지원하셨을 테니까 기본 인적사항에 보시면요. 지원 부문 1, 2만 나오고 있고요. 근무지 고르게 되어 있고 이제 제 인적사항의 이름과 영문 성명만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제 이름만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적만 나와 있지 제가 어디서 사는지
흔히 얘기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자소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좀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역 및 보훈 정보에서 군대를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딜 나왔는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적게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력 정보,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고등학교 적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블라인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전문대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명, 역시 전문대학교도 학교명을 검색하라고 해서 아무래도 차등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적으실 것 같은데 학교명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인지 편입인지 여부도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 몇 점인지, 우리가 NCS에서는 학점 안 본다고 했는데 아직 대기업들은 100% NCS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블라인드는 아니다. 그나마 기아자동차가 저도 한번 지원을 해봤지만 그나마 가장 덜 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 NCS를 100% 적용한다,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기업 쪽으로 가는 것처럼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네요. 자, 계속 갈게요.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수강 내역, 사회 경험들의 이력을 좀 입력하는 날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적을 수 있는 사항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많이 느끼시는데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잖아요. 3학년 때부터 내가 어느 회사 가고 싶다. 여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직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그 다음에 캐치를 하신 다음에요. 그거에 맞게 방학마다 아니면 학기 중에 경험을 하신다면 제 생각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3학년이신 분들 또 3학년 2학기이신 분들이 보신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인식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취업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기아자동차로 다시 넘어오면 경력을 그럼 어떻게 쓰게 돼 있냐고 봤더니 고용 형태를 좀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인턴직인지 파견직인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만약에 정규직이었던 친구라고 한다면 왜 멀쩡히 다니던 정규직을 그만두고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지원 동기 의도를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근무를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의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종료 사유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들어갔다고 하는 사유와 왜 나왔는지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군입대도 있고 진학 유학 등이 있으니까 종료 사유는 솔직히 적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미진 마시고요. 이렇게 묻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역시 적게 돼 있고요. 빨리 넘어갔네요. 그다음에 자격증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자격증 같아요. 그렇죠? NCS에서도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도 가산점 줄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경험을 쌓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약간 김 빠지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1순위를 내가 인사, 2순위를 마케팅, 3순위를 영업으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인사 가고 싶다고 인사 경험만 쌓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인사 지식만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 3순위 목표에 맞는 직무 경험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준비를 해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인사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인사 관련된 과목들, 뭐 조직, 인사조직, 조직행동론, 조직심리뿐만 아니라 마케팅 쪽인 부분도 좀 듣고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차피 사실 경영지원 쪽이나 경영학과 배우는 쪽들은 뭐 다 포괄된 약간 브로드하게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은 다 들으실 거고요. 특히나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싶다. 내가 인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회계 쪽을 좀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찌됐건 회계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언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전표를 치게 될 거예요. 그런 금전적인 행정 처리 업무를 할 텐데 그런 회계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각 경영 지원 파트에 그런 일원이 좀 될 것 같아서 저는 친구들한테 꼭 회계 쪽, ERP 회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꼭 알고 가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 직무 관련한 저명한 도서들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학년이다 내가. 저학년이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죠. 그다음 현직자분들 뵙고 꾸준하게 네트워킹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봉사활동이나 해외 경험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알잖아요. 그렇죠? 현직자 만나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언제 만나야 되고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 보세요.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는 웬만큼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방송 보시냐? 우리 방송 보세요. 전공처 엑스파일 보시면 우리가 직무 역량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직무는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약간 좀 포지셔닝이 달라서 직무 관련된 부분을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 이 강의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웬만치 다른 유료 강의 보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선생님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 두 번, 세 번만 보면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 프레임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많이 보시고 제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직무특강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좀 봐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몇 번 강조 드렸는데 이 포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그 포털인데요. 저도 특강을 가면 꼭 이제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달면 현직자분들이 멘토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직무 인터뷰. 채용 포털은 뭐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잡코리아 걸 가지고 왔는데 직무 인터뷰를 쭉 보시면서 마케팅도 보세요. 마케팅인데 각각의 어떤 산업에 관련된 마케팅이냐 따라서 또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마케팅이지만 실제 영업이라든지 모든 일을 다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에서의 마케팅의 일, 영업의 일, 생산의 일, 제조의 일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직무, 내가 원하는 직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무 역량은 선생님 어떻게 정리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조카라든지 사촌 동생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 역량을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은 거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데 경력 사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직업 기초 능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그다음 나는 왜 이거를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면접 때 여러분들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근거를 확실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대기업 면접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회당 면접에 참여하는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무엇입니까? 지원자들의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한마디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얘기죠. 일단 무엇을 물어볼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물어볼까라고 하는 질문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요즘에 이제 자소서 베이스의 경험 면접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뭐 뻔한 내용이에요, 사실. 편법이나 뭐 요령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본 경험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요? 후속 질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후속 질문은 바로 이제 스타워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 방식의 질문들이 시작되죠. S. 언제 어디서 한 경험이냐,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을 때 경험이냐, 얼마나 일했냐 등 배경을 좀 물어보는 질문들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질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자소서 상에 무슨 동아리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인턴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태스크죠.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근데 이건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같이 속한 조금 더 브로드한 범위에서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목표가 무엇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내가 단순히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결론.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결론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 어찌됐건 나한테 좋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미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결론보다도 그래서 다 그 전에 액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꼬리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뭐 오프닝 퀘스천 해가지고 다양한 질문들 뭐 학업 이외에 그러니까 자소서상에 있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좀 너무 뻔하다거나 아니면 얘가 좀 뭔가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면접관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자소서에 적혀 있는 경험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친구들은 이런 거 답변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봐도 면접관이 딱 봐도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쑥쑥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 본 경험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내가 이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본 경험은에서 회사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과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갈등 상황에서 원만하게 왜 직장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같이 하니까 문제는 항상 발생하죠.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던 경험은 내가 발전한다라기보단 나의 발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하길 바라는 게 사실 그 조직의 어떤 그 장의 어떤 뭐 물론 같이 발전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조직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 한 경험인지를 먼저 구체화시키시고요.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어떻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듣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그래서 간접 시뮬레이션. 그죠? 면접은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어디서 경험하냐?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봐도 정말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면사포라고 하는 프로는. 이틀에 한 편씩 보시면 돼요. 이틀에 한 편씩 2번 왔다 갔다 뭐 여러분들 등교하실 때 하교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이 좋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나면 딱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내가 면접자라면 뭐라고 대답할까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 친구는 또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의 시각을 보는 거죠. 면접관들이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일석이조인 거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그다음 여러분들 또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태도를 봐야 돼요. 뭔가 당황스러운 질문이 왔을 때 애가 얼굴이 빨개지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대답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긍정적인지 적극적인지 이러한 태도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걸 보고 물론 면접관의 시각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런 점들을 포인트로 잡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시각의 포인트를 좀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면접관의 그 빅데이터다. 라고 해서 이게 평가 포인트구나.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간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상황에 익숙해져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면접이 처음입니다라고 해요. 면접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취준생일 경우나 어디 들어갈 때만 면접을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고 근데 대신에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주입식으로 보시면 아무 도움 안 되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저런 대답은 저렇게 평가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좋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본인만의 장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 워즈, 스타의 방식으로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 제가 갖고 왔는데
왜 뽑아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 면접 강의도 많은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러이러한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뻔한 얘기하기 싫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어떤 경험을 제시해서요? 제가 실제 인사팀에 있을 때의 경험 제시해서요. 제가 실제 컨설팅한 학생들 제시해서요. 살아있는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러면서 직무 역량 다시 한번 언급하자. 이렇게 저는 살아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격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으로서 회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면접관한테 도달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한 건가요? 라고 하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식으로 여기서 무엇을 배웠습니다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면접관이 얘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구나가 잡혀요. 근데 제가 직업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를 잘해줘야 이 듣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왜? 결론이 끝에 나오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은 두 가지식으로 제가 직업방송에서 직무 역량을 길렀을 때 일입니다. 아니면 제가 직업방송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렀을 때 일입니다라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스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이 친구는 이러한 역량이 있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을 구조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기업 면접 전형을 소개해달라. 1차 면접은 현업 팀장이죠. 그래서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공기업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본다. 그럼 어떻게 보냐? 제가 봤을 때는 5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업무 내용은 무엇이냐? 역할은 무엇이었냐?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든 요소는 무엇이냐? 똑같죠.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뭐예요? 말이 의사소통일 뿐이지 아까 우리가 봤던 스타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 하나를 딱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요. 면접장 가서 내가 아무리 떨어도 얘기는 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도 말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정답을 알려드린다. 뭐 알려드리면 더욱 좋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구조를 짜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하자. 구조를 짜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레임들을 내가 자꾸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죠. 여러분들 항상 문제에 노출될 테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여러분들 제가 A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스타에서 핵심을 찾기 위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외부의 그 협력이 필요하다면 너는 어떻게 요청할 건데 구체적 액션 플랜은 뭔데 결과는 뭔데 그를 통해 배운 점은 똑같습니다. 뻔하죠. 지겹죠.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개발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본인의 장단점, 그 다음에 뭐 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본인이 생각하는 꿈은 지원 직무의 관련성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걸 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런 뉘앙스로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 능력도 역시 뭐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 관리가 요구되었었는데 그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거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또 갈등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추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다고요. 소통 잘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렇죠? 스타 방식에 맞춰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뽑으러 가는 우리 팀장님들의 발걸음은 두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안 그만둘 직원을 좀 뽑고 싶어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안 그만둘 것 같죠. 근데 아마 들어가자마자가 약간 조금 오버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나오고 싶을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직무고 어느 기업이고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간 곳이 야,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그만둡니다. 특히나 영업직군들이 많이 그만두거든요. 왜? 내가 영업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막 경험 쌓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팀장님들은 안 그만둘 직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끈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그러한 진정성을 점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답을 듣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안 그만둘 직원을 좀 뽑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프레시한 직원이에요. 너무 정량적인 면만을 여러분들이 막 강조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생에서의 그 장백기 같은 모습보다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성률과 그 임시완의 모습을 같이 좀 섞어 놓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밝은 모습, 긍정적인 기운이에요. 우리 팀으로 딱 데리고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직원을 뽑고 싶어요. 그게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업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업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약간 반대되는 만큼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긍정적이고요. 행동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의 분위기를 가장 즐거운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답변의 내용보다 전 태도를 좀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토론 면접을 다루지 않아서 그렇죠. 특히나 토론 면접 때는 여러분들 정답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내 주장을 개진하는지 하나하나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 볼 때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면접은 그렇죠. 임원 면접이죠. 인성과 자세, 회사에 대한 로열티인데 항상 저한테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선생님 저 2차 면접만 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2차 면접이 임원 면접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의 뭐 인성과 자세, 로열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올까요? 그렇죠? 임원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정답만을 줄줄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뭔가 좀 준비가 돼 있고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역시 태도를 훨씬 더 많이 보고요. 특히나 임원분들은 좀 약한 거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약간 몸이 좀 조그맣고 왜소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모습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참 그 강의로 전달드리긴 그런데요. 빅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임원분들이 수없이 많이 본 여러분들 2차 면접자들을 보고 저 친구는 괜찮다. 저 친구는 좀 아닐 것 같다. 그만둘 것 같다.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표준적인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사항은 무엇이냐?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회사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가겠다는 내용 얘기인데 뭐 공정이라 한다면 디스플레이니까요. 공정 분야 기술 무엇이고 어디까지 발전했고 중요하게 다뤄주는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정보로 예를 들어서 성의를 보기라고 하는 거죠. 자료를 외우는 수준 이상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전 이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업 분석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다트는 다 아실 거니까 다트에 있는 숫자들 어떤 정보들을 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포털 사이트 증권 뉴스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뭐 지금 굉장히 호황이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LG 디플도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정보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트 플러스 알파의 내용 파악이고요. 결국에 이게 성인 것 같아요. 내가 기업 분석 자료집 하나 뭐 사서 아니면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줄줄 외우는 것보단 내가 하나 정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화시키라는 거죠. 이 기사에 이러한 대목들은 내가 면접 때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면접 태도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면접 볼 때 한 1년치 신문기사, 특히 이제 저는 부동산 쪽이어서 부동산 건설 쪽은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면접장을 딱 가잖아요.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요. 와, 저 질문을 나한테 해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이런 식의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 그 증권 뉴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그리고 보시면 또 경쟁사가 자연스럽게 분석이 돼요. 특히 이제 뭐 삼성가전, LG가전이 있다면 LG가전은 어떤 식으로 비교되는지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하루에 내가 회사 하나 정해놓고 한다면은 한 20분 정도만 여러분이 투자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또 스크랩
스크랩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는다면 정말 노력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꼭 묻는다.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LG 디프로 올 정도면은 딱 봤을 때 삼성전자도 썼을 거고 SK 하이닉스도 썼을 거고 웬만하면 다 썼을 텐데 왜 LG 디스플레이인가 궁금하겠죠. 그 지원 동기의 진정성을 묻는다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량 하나, 내가 LG 디스플레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언급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성, 이 정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좀 프레시하고요. 그러니까 프레시함,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루 균형감 있게 어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로 또 활용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또 저한테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와서 1분 자기소개는 이런 포인트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 자기소개를 듣고 내가 널 뽑겠다, 떨어뜨리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열정적이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으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유도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포인트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평가 우량주는 제가 실제 CJ를 들어갈 때 한 얘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평가 우량주 안정영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은 저평가 우량주이지만 나중에 10년 후에는 핵심 블루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 포부를 좀 적었던 내용이고요. 패스메이커는 제가 지금 이제 취업 강사를 하면서 취업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취업 강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취업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보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패스메이커 안정영입니다.로 하나의 어떤 컨셉을 잡는 것이죠. 밑에 있는 세 번째 할머니 텃밭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키워드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냥 할머니 텃밭에다가 그 물 주는 거 딱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나오는 시스템을 그냥 개발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소위 뭐 스킬이 있는 친구는 아니어서 그냥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텃밭에 물주기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 땡땡땡입니다. 로 자기소개를 시작해서요. 이거에 관련된 질문만 받았고요. 그것이 결국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시스템 개발 쪽의 질문과 다 연관돼서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형태로든 좋고요.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였지만 뭐 직무 역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에서 뽑아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의 어떤 힌트를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긴장이죠. 긴장은 누구나 해요. 저도 찍고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데 빨래 누가 긴장을 떨쳐버리느냐, 얼마만큼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전 진짜 선생님 저 긴장해서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한테 50번 정도는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이분도 면접 준비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과 콘텐츠, 그다음 분위기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면접의 기회를 좀 많이 가져라 라고 해서 꼭 면접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예, 혼자서 아니면 뭐 사설학원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으면 여러분들 학교 요청을 하시면 학교에서 만들어줍니다. 예, 면접 스터디 만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친구는 오전에 학교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본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든 면접 스터디 가서 그걸 또 활용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당연히 결과는 합격을 했었죠. 자, 이제 시간이 좀 대기업에 제가 많이 할애했는데 이제 중견기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샘표식품 또 우리 구직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김서희 이사님께서 지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경험하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셨네요.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왜 중견기업에 취업해야 하는가? 그렇죠. 왜 취업해야 하는가? 이제 중견기업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당길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봐도 되겠네요. 자, 우리 대학생들이 30대 그룹사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대기업이 뭐 2만 명 정도 채용하는데 여러분들 취준생 수가 한 50만 명 정도라고 보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4%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원하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4%인데 나머지 96%가 어디로 가냐? 중견과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면 뭐 개인 사업하거나 비정규직이거나 대학원 간다, 취업 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의 문은 좁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중견기업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우수 중견기업도 준비를 좀 해라는 겁니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이래요. 종업원 수는 보통 300명 이상의 1000명 이하이고요.
매출은 약 1,000억에서 1조입니다. 여러분들 중견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좀 규모가 작은 줄 알았죠. 1,000억에서 1조면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약 2,500개가 존재한다고 해서 보통 그리고 B2B 기업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비재 산업보다라기보다는 여기 물론 샘표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B2B 그래서 1차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 벤더사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은 이렇잖아요. 뭐 대기업, 소비재, 생활용품, 의류, 유통 관련 기업들이라서 특히나 여러분들 CJ가 항상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잖아요. CJ라는 거 하는 기업이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떠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3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일까? 근데 유독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것도 뭐 그 기업에 굉장히 좀 센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좋은 기업, 안 들어봤으니까 안 좋은 기업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 들어가는 건 좋긴 한데 예, 실제 몇 년 다니다 보면요. B2C보다는 B2B 기업이 나아요. 예, 회사 생활하기에 훨씬 더 낫고 그런 쪽이 훨씬 더 내실이 있다, 알차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봐도 저도 이제 뭐 중견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좀 해줘도 안 하려고 해요. 왜?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알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업만 튼튼하면 되고 성장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실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수 중견 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B 벤더사들이 되게 많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중견 기업 그 채용 그거 여러분들 컨설팅 해드릴 때 이 커리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뭐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대형 포탈과는 다르게 여기는 약간 중견 강소 히든 그래서 이게 직업 방송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정보 얻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쟁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대기업이 맞을 것이고 자신 행복과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 중견기업이 더 유리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들어요. 그리고 중견기업이 사실 일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쪽으로 가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조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의 인사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중견기업에서 인사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사도 업무가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대기업의 인사팀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세분화된 채용만 하던가 평가만 하던가 보상만 하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견기업은 내가 채용에서부터 승진 막 진짜 연봉 조정까지 다 해야 될 수 있어요. 확실히 일을 배우는 범위는 넓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중견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기업이 떨어졌다. 근데 내가 또 대기업을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단 중견기업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0억에서 1조사의 중견기업에 가서 뭔가 실무적인 능력을 배우고 대기업으로 점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직무를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중견기업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선택 기준은 뭐냐? 이분도 말씀하셨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대기업은 왜냐하면 너무나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건 제 사견이긴 한데 어떤 특히나 우리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중소기업들은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자. 근데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니 여기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뭔가 액티브하고 빨리빨리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신다면 중견기업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제일 크죠. 직원을 소모품처럼 여긴다면 그 다음에 역량도 개발할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회사의 정말 자원이네 훌륭한 무기네라고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역량도 개발할 수 있어야 되지 회사 가면 뭔가 맨날 힘들긴 하지만 내가 뭔가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이직의 사유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정영 씨는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하면 또 내가 뭐가 있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하세요. 첫 번째, 저는 직원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성장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면접용 답변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 외우세요. 여러분들 말화시키십시오. 취업 전략은 무엇이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확률은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고 싶은 데만 뭐 가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직무를 일단 한두 개 선택하고 대기업 5개 미만, 중견기업 5개 미만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경영지원 쪽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개 정도 미니멈 정말 미니멈 한 50개 이상은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내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기보단 좋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와서 그리고 또 이걸 뽑는 인원이 적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미만, 5개 미만은 솔직히 절대 아니고요. 많이 쓰시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직무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쓸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현실적인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감히 퀘스천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중견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채용 절차가 지금쯤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정말 30대 그런 대기업은 아니고 이제 그다음 넥스트 규모의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 기업들이 소위 30대 그룹과 붙으면 여러분들 쓰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하니까 채용 시점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죠. 마치 뭐 영화를 딱 개봉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조율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이 취업하기가 쉽고 근데 중견기업으로 갈수록 어렵다. 왜냐하면 취업 정보가 그쵸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중견기업은 또 채용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인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 합격자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도 떨어졌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면접을 봐서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에서는 진짜 좋은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다 뺏어가니까 대기업한테 뺏기니까 인력 쪽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따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제가 그 샘표 마침 합격자가 있어가지고 이 합격자 인터뷰를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릴게요. 이분은 샘표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정승경 연구원이고요. 저도 학교에 있었을 때 그 샘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샘표하면 어떤 장이라 그래가지고 특유의 그 장 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장 냄새를 맡으면서 샘표? 막 이랬었는데 의외로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정승경 연구원은 식품영양학 전공했고요. 연구개발 간다. 식품영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품회사는 다 갈 수 있어요. 제일제당도 갈 수 있을 거고 대상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오뚜기도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분은 샘표네요. 왜? 이분이 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애정이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회사 선택 기준은 아니에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떤 업무를 만약 연구개발 업무 맡는다. 자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냐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품질 향상시켜야 되고 또 미래 신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발효 연구를 통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본인은 연구한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 어떻게 시작되나 샘표 이게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딱 가면은 정해진 개인 자리가 없대요. 식품회사 하면 되게 뭐 딱딱할 것 같고 그런데 개인 자리가 없고 가자마자 자리를 고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8시 반까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관련된 회의나 실험을 시작하겠죠. 대부분의 시간을 파트원들과 회의 및 실험을 하고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한다. 뭐 루틴한 업무는 비슷비슷하겠네요. 무슨 일을 하냐? 샘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이냐? 핵심적인 발효 기술이다. 그래서 핵심 발효 기술을 축적해왔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매체에 실린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객관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 이 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R&D에 얼마만큼을 쏟느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라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투자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 기준, 회사 선택 기준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사는 그럼 왜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대학원 시절에 같은 실험실 직속 선배가 샘표 연구소에 근무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요, 사실 선배들이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샘표 알아? 장 만드는 데 아니에요?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가 되게 괜찮아라고 해서 사실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샘표가 정말 좋다. 회사도 좋지만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좋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직장 생활은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만두냐?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많은 이직 사유를 좀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말 백날 야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동료들,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은 원래 내가 힘든 존재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나한테 뭔가 지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존재는 당연한 거고요.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연구원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고 같이 성장하게끔 배려해주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샘표에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따왔는데 요리 면접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샘표에서 그리고 젓가락 면접도 봅니다. 왜 보는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리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일단 PT잖아요. 그렇죠? PT이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공계 분들은 가서 전지에 쓰면서 PT 면접을 보는데 이분들은 대신에 요리를 통해서 그걸 내가 왜 이 요리를 만들었고 이 요리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무엇이 어려웠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다. 똑같아요. 틀은 똑같은데 그것이 형식만 요리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가 보세요. 4명에서 5명의 지원자가 팀을 이루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협력하는가. 요리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무엇인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생산성을 투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면접으로서 제가 봐도 요리 면접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맛보다도 어떻게 화합한 팀이구나. 그러면은 분명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맛이 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면접은 결국에 정답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는 거니까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은 꼭 그런 걸 보는 거니까 요리 선생님 저 요리 못 하는데 제가 샘표 면접 실제 갔던 친구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어찌됐건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토론 면접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요리로 토론 면접 보고 있다는 생각해서 철저하게 협력하고 웃으면서 하려고 하고 맛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손맛은 원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정량적인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보다도 정성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못 이룰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든가 이런 식의 정성적인 대답을 좀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쌈장 제품을 주제로 요리했었는데 역시 맛이 없다는 평가 받았는데 완성도보다 그쵸? 역시 이분도 개인의 성향과 개성을 파악하는 면접인 것 같다.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면접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다는 것이죠. 기능성 소재로 음료를 개발해서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하는데 선임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혼자 업무를 진행했다. 혼자서 나눠주니까 200개, 300개를 음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이제 인사팀에서 그 조직문화 진단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을 이제 같이 도시락 토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도시락을 누가 사야 되냐면 인사팀 직원이 사야 돼요. 주문해가지고 그걸 또 예를 들어 소풍을 간다 하면은 거기에다 깔아놔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팀 일이잖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합숙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항상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무겁고 힘들었는데 만나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고 걱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샘표의 기업 문화가 물론 너무 성급한 일반화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확인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분들은 정말 똑똑하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거잖아요. 본인도 신입사원이지만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센스 있는 후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인사팀에 나가서 채용 설명할 때는 직무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직무 역량을 갖추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보다 어떤 사람 뽑냐? 센스 있는 사람 뽑고 싶어요. 선생님 센스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중요한 회의나 실험이 있으면 오늘 준비할 건 없을까요? 이 대답이 굉장히 선임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사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잠깐 5분, 3분 짧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센스 있는 후배라면은 물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라고 얘기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센스 있는 직원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또 면접에서도 사실 그러한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저 친구 좀 센스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만 내 집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약간 희생, 헌신의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스펙 보지 않는다는 내용 했었고요. 그래서 역시 연구원 꿈꾼다면 역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게 참 취업을 하면 여러분들 막 물어보잖아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취업했냐라고 하면 대답해줄 게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정말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럼 되더라. 라는 얘기밖에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법론 알려드리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중견기업의 취업 전략 무엇이냐? 지원회사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니까 가급적이면 경험의 고리를 걸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한 역시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경험해봐라 하는데 B2B 기업은 힘들 거예요. 그런 기업인 경우에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동기 생겨야 되고 경험에 의거한 자신만의 의견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대기업보다 후보자들의 지원 동기와 기업에 대한 의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왜? 금방 그만둘 수 있으니까. 대기업의 그 팀장님들도 면접 보러 갈 때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견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오고 싶어하는 친구가 신나게 가르쳐 놨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두는 친구는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되는 그러한 직무라든지 그런 기업 분위기는 아닌데 좀 괜찮다. 여기 있으면 소위 뭐 인재사관학교라고 하는 얘기는 듣는다. 내가 1년, 2년 정도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는 회사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공기업 면접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직무 수행 능력에 집중하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NCS였죠. NCS는 근데 어때요?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금융, 대기업, 중견기업 다 적용되고요. 특히나 이 공기업 쪽은 지금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 문제집은 정말 최소한 5권 이상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웬만치 다 통과될 테니까 필기시험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융권은 어땠습니까? 금융권 중점 사업과 미래 전략을 숙지하세요. 어찌됐건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금융업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한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 기사를 조금 숙지하셔서 매일매일 좀 기사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어찌됐건 여러분들 처음에 B2C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 보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응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네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고 펀드를 상담했을 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나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몰래 뭐 녹음을 하시던가 하셔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고객을 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관련 서적 읽으면 좋죠. 근데 서적이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보시면서 멘토링 이용하시고 또 직무 인터뷰 보시면서 또 아니면 요즘 페이스북 잘 돼 있으니까 그런 SNS 이용하셔가지고 질문 던지시면 대학생이라고 하고 취업이라고 한다면 현직자들은 다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고 또 현직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면접 전략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회사 제품 서비스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 회사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거시적으로 4가지 면접 전략을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 아주대학교에서 나눠줬던 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같이 나눴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어떤 틀 안에서 다음 주부터는 보다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